이제 서병수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2025년 예. AI 슈퍼사이클이 온다. 예. 근데 AI 슈퍼사이클이 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2025년은 또 내년부터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예. 또 지금부터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핵심은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또 반도체를 맞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AI 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 높아졌고 예. 클라우드화 되면서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예. 그 핵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라고 하지만 네. AI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I의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건 클라우드 사용량이 엄청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AI가 확산이 되면서 아마 기업들이 AI를 가지고 많은 영역에서 이전보다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조라든가 물류라든가 자율주행이나 운전이나 뭐 이런 영역까지 다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직면한 현실은 뭐냐면 그러한 인프라를 까는 초기 단계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클라우드가 더 확산이 되고 클라우드에 있는 인공지능이 값싸게 공급이 돼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이것들을 이제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기인 겁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예전 저희가 인터넷을 처음에 깔았을 때 네. 인터넷 초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통신망을 까는 회사들이 먼저 수혜를 받잖아요. 네. 인프라. 지금 그런 것과 비슷한 게 엔비디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늘리는 데 하고 내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 들어가는 AI를 만들어내는 반도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과 관련되는 것들이 핫하고 그 영역들이 이제 지금 저희의 이제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흐름이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고점에 오거나 많이 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업들이 이것들을 채택하는 범위나 영역을 생각을 하면은 네. 아직 갈 길에 초입부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예, 그리고 그러한 투자가 계속 늘 거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된 영역들은 굉장히 커질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저희가 눈으로 보는 시점이 2025년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25년이 되면 이제 대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장에서 생산 과정에서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그리고 공장 전체로 스캐닝해서 실시간으로 제어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효율화된 것들을 계속 AI가 공정을 라인을 업그레이드하는 일들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뭐 트럭이라든가 전철이나 하다못해 택시 같은 것도 자율주행 차량이 크게 늘어날 거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저희가 2025년이 되면 눈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전 세계 공장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바뀌고 물류센터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바뀌고 길거리에 있는 물류 차량이라든가 운전하는 각종 차량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같은 데 매장에 갔을 때 거기 주문도 다 로봇이 하고 이런 일들이 저는 10년 안에 진행이 될 거로 보고요. 그것들을 이제 저희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시기가 제가 보기엔 2025년 정도고 그것들을 체감을 하려면 기업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공정에 실제 변화를 주거나 그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사실은 돈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온라인 세상에서 빅테크 애들만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홈쇼핑이라든가 뭐 전자상거래나 이런 쪽으로만 됐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기업들이 그것들을 오프라인 기업들한테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기업들이 그것들을 사용을 해서 일반 제조업체들, 공장, 그리고 물류센터, 운송업체들이 이것들을 전면적으로 채택하는 시기가 작년, 올해, 내년이 될 거예요. 그리고 AI가 그런 기업들의 구동 가격을 확 떨어뜨리는 효과로 나타나고요. 기업들이 그거를 구입을 함으로써 생산성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올해 내년에 가시화될 거고 그것들을 저희들이 소비자 단에서 눈으로 보는 시기가 2025년이다. 그래서 제가 이 2025년에 AI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진짜 큰 변화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AI를 얘기하고 뭐 챗GPT를 얘기하지만 네네. 사실 AI 챗GPT 가지고 인터넷 검색해서 뭐 하는 걸 가지고서 뭐 우리 주변이 뭐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공장에 사람들이
매우 많이 없어지고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뭘 하고 다니냐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는 게 공장 직원의 대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로봇들이 제대로 돌아다니는지 여기에 생산 공정에 적절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들이 공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로봇들이 지금은 고정화된 로봇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로봇들이 자율주행하고 AI에서 판단해서 여기서 바로 A라는 작업을 하다가 바로 B라는 작업을 만들고 A라는 데서 A라는 자동차 라인을 생산하다가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은 B라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그런 것들에 의한 물류 같은 것들을 하는 부품이나 이것들을 AI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소싱하거나 주문을 넣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25년, 26년부터 가셔야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프라 투자 단계였던 거에 불구하고 아직 초입부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것들을 기업이 채택한 기업들이 극소수거든요. 네.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책에서 예. 클라우드 기업들이 직접 반도체를 예. 개발한다. 예. 반도체 개발을 직접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사실은 AI가 돌아가려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직접 서버를 구입하고 서버에서 자기네들이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대규모 아웃소싱을 통해 가지고 조달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클라우드 산업이 되게 빠른 속도로 발달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클라우드 기업들은 어떤 거냐? 커다란 서버를 운영하는 데들이에요. 근데 이 서버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24시간 돌아가고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나 거기서 AI가 뭐 돌아가서 학습하고 하는 것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제일 큰 비용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들어간 컴퓨터, 일종의 컴퓨터니까 반도체가 제일 비싼 가격이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얘들 입장에서 보면은 서버 구축 비용이 제일 큰 비용이고 그 서버를 계속 24시간 돌려서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운영비를 최적화하거나 전체 설비 투자비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클라우드라든가 거기 서버들 내재화시키려고 하는 수요들이 당연히 크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돈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거를 내재화한다는 게 한두 푼이 아니니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클라우드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규모가 큰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 그러니까 1분기요. 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업들한테 이렇게 구독료로 인프라 사용료 서비스료로 네. 지급한 규모가 얼마냐면 760억 달러입니다. 760억 달러면 얼마예요? 760억 달러면 이제 곱하기 1000을 해야겠죠. 네. 그게 한 분기에 지출한 규모예요. 이거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고요. 그러니까 이 진짜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벌고 있죠. 근데 이 760억 달러면은 이제 곱하기 4를 하면은 되는데 이것도 곱하기 4보다 아닌 게 여기가 YOY 성장률이 지금 21%예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네. 근데 이것도 최근에 줄어든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평균 30%씩 성장하던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 거대한 시장에 다달이 구독료를 내는 그거를 세계 회사가 사실상 70% 이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아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고요. 대략 점유율을 놓고 보면은 아마존이 31%, 마이크로소프트가 25%, 구글이 11%거든요. 그러면 한 대략 67% 정도 됩니다. 네. 이 세 개 회사가 이렇게 막대한 거를 다달이 현금 흐름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회사들이 매달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1%, 2% 늘리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더 쓸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시장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매년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예, 시장 자체가. 그러면 점유율을 조금만 더 뺏어오면 1%만 점유율을 뺏어와도 매출 성장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과거와는 비교도 없었는 막대한 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들의 이제 가장 큰 아까 비용은 서버 구축 비용. 그리고 그 서버에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AI 반도체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회사를 이미 2015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수를 한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통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CPU가 있고 G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버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CPU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 서버 운영을 관리하는 그런 게 있고 최근에는 이제 AI가 핫하기 때문에 AI 연산만 하는 AI 가속기라는 반도체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메모리는 좀 내재화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렇지만 CPU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생산과 그 설계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들이 대규모 물량을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에다 맡겨가지고 생산을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2015년에 여기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그래비티라는 CPU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지금 서버에 대부분 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는 아니지만 AI 가속기가 요즘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핫하니까. 그래서 그 AI 가속기 중에서 그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는 추론형이라고 하는 영역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되는 트레이너미라든가 인페런시아라 같은 반도체를 이미 출시를 해서 몇 세대씩 나왔어요. 아마존에서. 네, 아마존에서. 그러니까 자기 서버에 쓰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요게 엔비디아가 쓰는 그 학습용 반도체 가지고 인공지능을 훈련하고 네. 훈련이 다 된 인공지능을 돌려서 작동을 하는 게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론의 일부 영역을 자기 반도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벌써 몇 세대 이상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아마존만의 얘기가 아니라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이미 2015년에 그 TPU라고 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추론형으로 냈고 그리고 그 최근 들어서는 ARM 기반으로 엑시온이라고 하는 그 CPU 반도체를 올해 4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도 이제 그거 다 안 사다 쓰고 내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코볼트라고 하는 CPU와 그리고 마이아라고 하는 그 AI 가속기를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서버에서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내재하려는 것들이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 많이들 이제 우려를 하는 게 그러면은 그런 거 반도체 납품하는 엔비디아는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다 생각을 할 수 내재한다고 있죠. 하니까 예, 자체 다- 개발한다고 하면 다 내재하면 큰일 날 거라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란 건 처음에 훈련을 시키는 영역이 있고 네. 훈련이 돼서 이미 완성된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실제 이제 사용한 데 쓰는 추론 영역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학습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넘사벽이에요. 이 엔비디아 학습에서는 엔비디아 GPU를 써야만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추론 영역에서도 이런 회사들이 현재 내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100% 내재하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거 써 이게 아니라 실제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24시간 컴퓨터 성능이 돌아가는데 이 성능을 1% 2% 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기세라든가 고객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달리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내재화를 노력하지만 가장 좋은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넘사벽.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려가 돼요. 그 반도체가 이제 종류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 사실 그 TPU라는 것도 뭐 저희 YST를 예. 여러 차례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구글이 하는 뭐 예. 텐서 프로세서 유닛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DPU, FPGA 예.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게 반도체에 대해서 저도 사실 문과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예전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을 하는 CPU가 있고요. 시스템. 예, 그리고 그거를 저장하는 메모리. 네. 원래 그전엔 그것도 하나였지만 이제 분리가 돼서 두 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AI를 뭔가 훈련하는 게 너무나 핫해지니까 AI를 뭔가 훈련하거나 AI 전용 반도체라는 AI 가속기라는 반도체가 새로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게 CPU에서 하던 건데 CPU에서는 서버 운영이나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클라우드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커지고 24시간 데이터 들어오고 뭔가 일들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영역들의 반도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DPU라고 하는 거거든요. DPU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서버로 24시간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을 그냥 방치를 하면은 악성 데이터라든가 이상한 데이터가 서버를 들어와서 서버를 망가뜨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가 이미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CPU가 거기서 얘가 악성인지 아닌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컴퓨터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얘들이 들어온 거를 그 많은 데이터들을 너 어디로 가 저리로 가 이런 것들 하고 뭔가 이상 검토하려면 데이터 센터에는 CPU가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만 하는 반도체가 하나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느낌이냐면 수문장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성벽 같은 데서 처음에 들어올 때 혹은 경비소에 계시는 아저씨가 당신 누구세요? 신원 확인하고 저기 가시기 전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 대기하시고 대기하셨으면 자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안내하잖아요. 출입증 받고 들어가세요. 예, 그리고 출입증 받기 전에 잠깐 여기서 앉아 계셨다가 저기 3층으로 가세요, 5층으로 가세요. 그리고 누구 오면은 픽업해서 데려갈 때까지 여기 기다리세요. 이런 거를 하는 반도체가 하나 또 생기는 겁니다. 그게 DPU.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무실 들어와서 여기 회사 CPU에서 그냥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보안도 뚫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하려면 또 별도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고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왜 비싸도 가능하냐?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엄청난 돈을 벌고 여기서 보안이라든가 무슨 사고가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집 앞에서는 경비가 없지만 큰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경비하시는 분들이 엄격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게 DPU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영역이 복잡해지고 그 가치가 부가가치가 커질수록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거고 클라우드 AI가 확산이 되면 당연히 이것도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FPGA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인데 그 FCBGA 아니고 예. 그 패키징이나 그 예, 기판 그런 게 얘기할 때 아니라 그 BGA 예. 아니고 FPGA. 예, 그 FP가 프로그래머블한 건다.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희가 기존의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설계 어떤 업무를 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반도체 나오면 너는 메모리, 너는 CPU, 아까 너는 AI 가속기 이게 딱 정해져 있죠. 네. 그런데 생산할 때는 그게 정해지지 않고 사용자가 우리 프로그래밍 하면은 기능이 바뀔 수 있는 반도체가 FPGA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기능이 바뀐다고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을 할 때는 뭘로 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서 사용자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얘 중에서 통신 기능을 더 강화를 한다라든가 혹은 여기서 CPU 기능의 어떤 성능을 더 강화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그 성능을 개조할 수 있는 반도체, 예, 그런 반도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예, 예. 근데 이제 왜 이런 반도체가 나오냐면요. 원래는 반도체를 하나 만들려면 설계하고 한 번 찍을 때 수백 개를 한꺼번에 찍어야 단위당 원가가 싸지지. 네. 이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일부 반도체는 뭐 예를 들어서 수십 개, 수백 개밖에 사용량이 없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군사가 들어가는 미사일에 들어가는 특수 반도체라든가 네. 뭐 항공기에 들어가는 일부 특수 반도체라든가 통신 장비 같은 거 처음 만들었을 때 테스트용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테스트용 반도체 이런 것들은 수요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뭐 하고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세미 반도체 같은 걸 사온 다음에 그거에 맞게 이렇게 수정을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반도체는 지금 딱 들어오지만 아주 특수 용도에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쓰는 거고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거 주셔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사용자가 그쵸, 있어야 그쵸. 되는 예. 거니까요. 근데 이게 클라우드에서는 갑자기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클라우드에서. 예, 왜 클라우드에서 사용이 늘어나면 클라우드는 지금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예. 그럼 서버들이 수백 개가 같이 하나처럼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 서버가 모두 동시에 들어갔다 동시에 나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서버는 교체하거나 뭐 하고 그럼 거기 들어가는 CPU가 또 바뀌겠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AI 같은 것도 기술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A라는 상태로 어떤 반도체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어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하게 했는데 여기에 반도체 서버가 뭐 몇 개가 바뀐다든가 상황이 기술이 바뀐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그때그때마다 거기 있는 서버대에 있는 반도체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서버를 했을 때 프로그래밍 하는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는 아니지만 일부 영역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AI 가속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AI 기술이 머신러닝이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거를 최적화된 반도체를 해서 2, 3년 쓸 수도 있지만 거기를 FPGA 같은 걸 집어넣게 되면 그게 조금 성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프로그래밍을 바꾸기나 하면은 수정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마이너한 시장이었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쓰던 건데 클라우드라는 시장이 되면서 굉장히 커졌거든요. 근데 이제 딱 보는 순간 FPGA 같은 반도체가 일반 반도체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왠지 싸야 할 것 같은데 뭔가 프로그래밍에 해놓고 나면 되게 비싸질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예. 이제 그거의 소수용으로만 할 때는 보다는 싸겠지만 네. 그냥 일반 CPU나 GPU보다는 당연히 비싼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런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반도체라는 거는 반도체 자체도 뭔가 특별하게 구조를 네, 만들어야 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이너하고 비싸고 틈새 시장이었는데 어. 이 시장이 커진 이유도 뭐냐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수요가 느니까요. AI 서버.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AI 가속기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없던 시장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시장들이 지금 커지는 게 뭐냐면 클라우드에서 AI를 돌리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고 그게 지금 무슨 한 번이 아니라 매달 구독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 얘기로 들어가면 HBM 같은 게 되게 핫하잖아요. 네, 네. 근데 HBM을 삼성이 예전에 했다가 안 해가지고 지금 막 말이 많은데 네. 왜 삼성이 몇 년 전엔 그걸 안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AI 시장이 이렇게 빨리 열릴 줄 몰랐겠죠. 몰랐겠죠. 근데 이 HBM이라는 게 어떤 물질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네. 원래는 GPU라고 하는 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네. 근데 메모리 반도체를 여기 G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이거를 같이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로 패키징해서 포장하는데 이걸 하나만 놓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8개를 층을 쌓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다가 또 한 층 쌓고 한 다음에 이걸 하나로 묶으면 네. 당연히 에러가 나거나 이상이 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수율도 안 나오죠. 근데 그렇게 고성능을 해서 수율도 안 나오게 해봐야 쓸 데가 별로 없고 이런 고성능 반도체를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데 쓸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생산성이 없는데 개발 비용만 많이 들고 여기 장비나 많이 들겠죠. 그래서 안 한 거죠. 근데 클라우드 시장이 엄청 발전이 되고 챗GPT라든가 이 기술이 엄청 늘어나니까 이 GPU가 수천만 원짜리 GPU가 팔리기 시작하고 그럼 수천만 원짜리 GPU에 들어가는 부품으로서 메모리 성능이 이전보다 훨씬 좋으면 가격이 이전보다 20배, 10배, 20배가 나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요들이 나온 게 뭐냐면 클라우드가 돌아가고 클라우드 위에 AI가 들어가고 AI는 클라우드 없이는 사실상 그걸 돌릴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고급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전에 별로 아주 틈새이거나 너무 제작 비용이 비싸서 안 쓰던 반도체들도 수요들이 이제는? 폭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요가 지금 딱 생각하기에 네. 줄을까요? 주류? 아니, 줄어들까요? 아, 줄어들까? 아, 예. 줄지는 않겠죠.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늘어나겠죠. 예, 거꾸로 가진 않죠. 예, 왜냐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 같은 데도 HBM의 점유율이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걸로 보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자율주행이거나 공장 내 그게 다도 한다. 지금은 챗GPT라고 하는 게 일종의 언어 같은 거나 언어 같은 거로 빨리 하는 정도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간다고 하죠. 테슬라의 자동제자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받아서 클라우드에 보낸 다음에 이미지에서 그걸 분석을 해서 보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이미지나 동영상이 됐을 때는 데이터량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더 폭증하죠. 실시간 데이터면은 더 폭증을 하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미지라든가 영상 데이터로 하는 AI 학습이 전체 AI 중에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을 계산하면 갈 길이 엄청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시작이다. 예,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해 그렇게 주신 보는 거고. 겁니다. 원래 저는 피부 장비 미용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덕업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피부에만 연간 3만 원 이상. 네. 시술을 여러 번 받아보면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감이 와요. 내가 직접 몸으로 가서 시술을 해보는 게 결국에는 피부 미용 섹터에 있어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엣지가 되는 거죠.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